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6조의 중간 발표를 맡은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학과 17학번 권민재라고 합니다. 저희 조에는 저 권민재, 전자 및 정보공학과 17학번 유재인, 글로벌 경영학과 19학번 이승희, 국가통계학과 19학번 정세윤, 마지막으로 미디어 문예 창작학과 20학번인 차우주가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 많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갔을 때 노인들, 장애인들을 마주친 적이 많나요? 한국은 노인이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이면서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나 되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본 적이 거의 없네요. 물론 노인들이 커피 햄버거가 익숙하지 않아서 싫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맥도날드가 처음으로 들어온 지 35년이 다 돼가고 커피는 고종황제도 즐겨 먹었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햄버거나 커피가 익숙하지 않아서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령에도 유튜버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로 유명한 박막래 할머니가 올리신 한 영상에서 할머니는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하는데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뉴스 기사나 에세이에서 노약자들이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키오스크가 있는 매장을 잘 방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저희의 디자인 챌린지에 대해 감이 오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디자인 챌린지는 노약자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조원들이 모두 매력적인 디자인 챌린지를 제시해줬는데 투표를 한 결과 이 챌린지가 압도적인 득표수를 받아서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노약자, 그리고 키오스크와 관련된 인터넷 뉴스 기사, 영상 등을 보고 관련 논문이나 정부에서 만든 통계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든 노약자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다는 사실만 재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이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알아내기 위해 공감하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인터뷰 전의 자료 분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자료조사를 하면서 키오스크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뿐 아니라 병원, 기차역, 관공서, 영화관, 일반 음식점, 공항 등 일상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 남녀노소 모두 이용 빈도가 높은 서울역과 역내 패스트푸드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극단적 혐오자인 유인 매표속만 사용하는 노인, 키오스크가 서투르게나마 사용하는 노인, 극단적 선호자인 키오스크를 잘 쓰고 항상 이용하는 노인, 그리고 키오스크를 쓰거나 쓰지 않는 젊은이들 등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이승희 하구가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고 상세한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녹음, 필기 등을 통해 인터뷰를 기록하고 나중에 다른 조원들이 인터뷰를 잘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조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정세현, 차우주 하구가 간단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서 인터뷰했습니다. 이날은 역할 분담을 해서 인터뷰들의 행동과 표정 변화, 속마음 등을 더 잘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키오스크와 관련해서 노약자들이 처한 문제와 현실을 노약자들의 시선에서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저희에게 자료조사만으로 알 수 없던 것들을 많이 알게 해줬습니다. 이 중 저희에게 더 깊은 통찰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인터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82세 할아버지께서는 표를 예매하기 위해 키오스크와 안내 데스크를 왔다 갔다 하시며 헤매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키오스크가 뭔지 모르고 키오스크를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계속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사용하기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행 ATM도 키오스크이지만 그건 아드님께서 사용법을 알려주셨는데 기차역 키오스크는 아예 새로운 거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70대 할머니께서도 키오스크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은행 ATM조차 사용해 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전자기기는 아예 모르시기 때문에 사용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아이폰 11을 사용하면서 커피를 드시던 할아버지께서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자주 사용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귀찮고 나이 든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20대 여성분께서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대면 결제를 선호한다고 했고 또 다른 20대 여성은 기계를 잘 다루는 편이 아니라 키오스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키오스크 사용은 비단 노약자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이트를 주셨던 많은 분들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친구와 1대1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휠체어도 타지만 목발도 자주 사용해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목발을 사서 일주일만이라도 직접 사용하는 게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노그라피를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되어 저희는 인터뷰 정리가 끝나고 4월 12일 월요일에 에스노그라피를 진행했습니다. 저, 제인하고 승희하고는 학교 정문 옆에 있는 부대통령이라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키오스크의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들다는 말을 해주셔서 이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으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아서 몰입하기는 쉬웠습니다. 안경을 벗으니까 화면에 적혀있는 글자를 읽기 위해 눈을 화면 바로 앞에 가져다 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뉴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주문하는데 매우 오래 걸렸고 결국 시간 초과 알림이 떴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이런 쉬운 것도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상황을 극단화해서 눈을 아예 가린 다음 키오스크를 사용해봤습니다. 저는 평소 부대통령을 자주 들려서 키오스크의 위치, 사용법 등은 익숙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곳 같았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스크린과 스크린 외부의 재질이 둘 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으면 촉각만으로 스크린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게 스크린을 찾았다 해도 메뉴를 선택하거나 버튼을 클릭할 때 아무런 효과음이 나지 않아서 제가 메뉴를 제대로 선택했는지는커녕 터치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음식 주문을 포기했습니다. 이때는 이전과 같이 화가 나거나 미안함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이 컸습니다. 그 후 조원들과 같이 박망래 할머니의 영상을 보면서 자가 기록법을 진행했습니다. 박망래 할머니의 유튜브 편집자인 손녀분께서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꺼리는 이유,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 등을 상세히 촬영해 주어 수월하게 자가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키오스크의 불편을 느끼는 분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기를 위해 자료조사, 인터뷰, 에스노그라피, 자가 기록법을 한 후 저희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화도맵, 공감지도, 페르소나,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든 친화도 맵을 보면 범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디자인 프로세스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는데 저희는 노약자의 노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어린이 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과의 피드백 시간에 타겟 선정 범위가 너무 넓다는 평을 받고 주 타깃을 노인, 서브 타깃을 시각장애인으로 둬서 접근 대상을 좁혔습니다. 그랬더니 친화도 맵에 오히려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많이 늘어났고 범주화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정된 친화도 맵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의 디자인 핵심 전략을 노인과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공감지도입니다. 공감을 위한 여러 활동 중 인터뷰를 통해 얻은 단서들을 종합했습니다. PPT에는 저희의 공감지도에 있던 내용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say와 do를 통해서 think, 그리고 이를 통해서 feel 부분을 유추했습니다. 키오스크가 갑자기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때 당황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키오스크를 잘 쓰는데 자신은 그러하지 못해서 무기력하다 느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오스크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때 클릭을 잘못해서 예기치 못한 실수가 발생하는 것이 무섭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가 생기기 전에도 사회는 잘 돌아갔는데 왜 갑자기 키오스크가 생겨서 불편을 졌느냐고 분노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키오스크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적어졌다며 슬픔을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공감지도를 통해 키오스크를 처음 써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키오스크로 인해서 겪는 안 좋은 감정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김덕규 할아버지와 시각장애인인 이수민 씨라는 페르소나와 그들에 대한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김덕규 할아버지는 올해 73세로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는 가끔 연락 오는 아들에게 ATM 기계 사용법을 배워 사용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다른 키오스크들은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그는 급하고 답답한 걸 잘 못 참으며 표현을 잘 못하고 고집이 셉니다. 이전에 키오스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고 답답해서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키오스크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키오스크를 젊은이들처럼 능숙하게 사용하면서 카페나 음식점에 당당히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그의 하나뿐인 손자가 방학을 맞아 서울로 놀러 온다고 하여 김덕기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서 손자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려고 맥도날드로 가게 됩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맥도날드의 단골 손님이었으나 키오스크가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맥도날드 앞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두렵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자를 위해 들어가서 줄을 섰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능숙하게 사용하는 상상을 하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덧 자기 차례가 되고 옆 사람이 하는 것처럼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고가 화면을 가리고 글씨는 작고 이해할 수 없는 영어나 외래어가 많고 어떻게 하면 메뉴들을 볼 수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점들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결국 제한 시간 내에 메뉴를 고르지 못했고 처음 화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순간 할아버지의 감정은 분노보다는 오히려 무기력함이 컸습니다. 뒤에서 눈치를 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덕기 할아버지는 괜히 눈치가 보여서 빠르게 커피 하나만 사서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수민 씨는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는 몇 년 전에 갑자기 시력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갔는데 평소에 수민 씨를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자신도 당당히 카페에서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카운터에 직원이 없어서 키오스크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찌어찌 키오스크를 찾았는데 화면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터치해봤지만 소리나 진동 등 어떠한 반응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덕기 할아버지의 POV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곳곳에 키오스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서도 키오스크를 잘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법을 모르다 보니 키오스크 근처만 가도 무섭다. 그리고 노안이와 키오스크와 작은 글씨를 읽기도 어렵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나 외래어 투성이고 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키오스크의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6개의 HMW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 제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글씨를 읽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키오스크에 적혀있는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메뉴를 잘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이 키오스크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수민 씨의 POV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수민 씨는 매번 직원을 부르기도 미안해서 혼자서 주문을 잘하고 싶고 자유롭게 매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키오스크의 위치 파악도 안 되고 화면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화면을 클릭해도 인식이 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출한 HMW 중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HMW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키오스크를 혼자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이 직원의 도움 없이 주문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키오스크의 터치스크린에서 정확히 메뉴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지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있어 실수를 줄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크린 터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아직은 대상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까지밖에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 과정만으로도 처음에는 불명확했던 디자인 챌린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단초를 어느 정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다고만 생각했던 키오스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약자들에게 공감하면서 키오스크라는 장벽을 허물어주고 싶은 방법을 찾고 싶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매우 평균적으로 3시간 이상 되는 회의에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임했으며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등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위해서는 플레이풀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간 발표가 끝나고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둘 것입니다. 저희의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만든 HMW를 기반으로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하고 저희가 낸 아이디어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프로토타입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들을 테스트할 때는 매우 비판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키오스크 생산, 사용 업체들과 컨택해서 저희의 모델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 업체의 협력을 제안할 건데 그중 카페 그라찌에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페 그라찌에는 전국의 병원에 많이 입점해 있어서 노약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그곳의 사업 경영이 고객 우선 중심이어서 협조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